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두보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쟁터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절망을 담은 두보의 걸작 병거행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인이 보여준 또 다른 얼굴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시는 월야입니다. 이 시는 756년 8월 안사의 난이 한창일 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두보는 반군에게 붙잡혀 장안에 억류되어 있었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서북쪽 부주, 지금의 섬서성 부현 지역으로 피난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가족을 갈라놓은 겁니다. 잠깐, 그런데 두보의 가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겠는데요. 좋은 지적이네요. 두보는 30세 때 당시 19세였던 산옹소경, 양이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산옹소경을 농업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장관급 관직으로 문벌 가문 출신인 두보 집안과는 문호가 어울리는 혼인이었죠. 두보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 종문, 종무와 딸 봉아와 최소 한 명의 다른 딸도 더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어린 아들은 천보 14년에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30년간 상부상조하며 살았던 모범적인 부부였는데 전란이 이들을 갈라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월야에서 말하는 소아는 바로 이 어린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군요. 전쟁 참화 속에서 두보는 나라의 운명만 걱정한 게 아니라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멀리 떨어진 가족을 떠올렸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병거행이 민중 전체의 비극을 담았다면 월야는 두보 자신의 가장 사적인 아픔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의 첫 구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금야 부주월, 규중 지독간, 요련 소하녀, 미해 억장한.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오늘 밤 부주의 달을 아내는 규방에서 혼자 바라보고 있겠지. 멀리 있는 어린 자식들은 아직 어려서 장안에 있는 나를 그리워할 줄도 모르겠구나. 네, 첫 구절부터 가슴이 아프죠? 전란 속에서도 시인의 마음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 규중은 여성이 거처하는 안방을 가리키고 미해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특히 아직 어려서 장안을 그리워할 줄도 모른다는 구절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 아버지를 생각조차 못한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더 가슴 저미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는 와중에도 두보에게는 가족이라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 시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요? 놀라운 점은 두보가 자신의 시점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나는 달을 보며 그리워한다가 아니라 아내가 달을 보며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쓴 거죠. 이런 역지사지의 표현법이 시를 더욱 절절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아내에 대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습니다. 향무 운환습, 청휘 옥비한, 하시의허황, 쌍조 루훈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향기로운 안개에 젖은 아내의 구름 같은 머리카락, 차가운 달빛에 드러난 그녀의 옥같이 흰 팔은 얼마나 시릴까. 언제쯤 다시 투명한 휘장을 마주하고 앉아 이 달빛 아래 서로의 눈물 자국을 마릴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답고도 애절하지 않나요? 여기서 운환은 구름 같은 여성의 머리 장식을 의미하고 청휘는 맑고 차가운 달빛을 뜻하죠. 허황은 투명한 휘장이나 창문의 발을 가리킵니다. 두보는 아내를 그저 집을 지키는 아내로 그리지 않습니다. 추위에 떨며 달빛에 홀로 앉아있는 한 여인의 섬세한 모습까지 그려냅니다.
향기로운 안개에 젖은 머리카락, 달빛에 시린 흰 팔, 이런 여성적 아름다움과 고독을 동시에 담아낸 표현이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시에서는 술객기가 전혀 나오지 않네요. 이전 시들에서는 두부가 술로 괴로움을 달래곤 했는데 그럴 겁니다. 원랴에서의 위안은 술잔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달빛이었습니다. 달은 여기 장안에 있는 나와 멀리 부주에 있는 가족을 동시에 비추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달빛이 두보와 가족을 이어주는 유일한 달이었던 겁니다. 술보다 더 순수하고 영원한 위로였던 거죠. 마지막 구절의 쌍조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같은 달빛이 두 사람을 함께 비춘다는 뜻으로 앞에 독한과 대조를 이루며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역시 시성 두보답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시인의 시선은 나라와 가족 두 축을 놓치지 않았군요. 그런데 이 시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원랴는 중국 문학사에서 대신법이라는 기법의 대표작으로 평가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상해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 시는 단순한 그리움의 시를 넘어 가족이라는 작은 세계도 국가라는 큰 세계와 똑같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과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거든요. 특히 현대의 많은 이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영원한 명작입니다. 네, 오늘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에서는 전란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두보의 시, 원리아를 만나봤습니다. 민중의 눈물뿐 아니라 한 가정의 눈물까지 함께 기록한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해로한 부부의 깊은 사랑과 어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달빛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두보가 10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여정을 담은 자경부 봉선연 영회 500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두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대했던 따뜻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실패와 개인적 비극이 교차하는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탄생한 불멸의 명구들을 만나보시죠. 여러분도 오늘 밤 달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